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화편 10장입니다. 공자께서 백어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기서 백어, 공자의 아들인 리를 의미합니다. 공자의 아들 이름이 리고요. 백어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역시 여자였자 너 여자로 쓰였고 하다라는 이 동사는 공부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부하였는가? 주남과 그리고 소남을 공부했는가? 라고 종결사가 2개 붙어 있는 의문문입니다. 여기서 주남과 소남은 둘 다 시경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시경에 이 구절들을 너는 공부했는가? 라고 물으면서 사람이면서 지금 말이을 이자가 접속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자가 그냥 사람이라는 명사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서술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을? 주남과 소남, 시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기자하고 맨 끝에 어조사 여자 합치면 아마도 뭐뭐일 것이니 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죠. 아마도 오히려 유자는 오히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를 정자가 바르다라는 서술어도 가능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라는 부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담을 마주하다, 얼굴 면자가 서술어로 쓰이면 마주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담장이 지금 목적어고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의문문 강조라서 그렇습니다. 담을 바로 마주하고 그리고서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는 여기 있고요. 다시 보시면 이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을 바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같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나왔던 내용 중에 진앙이 공자의 아들인 리, 즉 백어에게 혹시 공자께서 우리 몰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했을 때 백어가 시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공자께서 시경의 일부분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한 발짝 내가 앞으로 나가서 성장하려고 해도 이 담이 바로 앞에 막혀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함을 이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11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를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옥이나 혹은 비단을 이르는 것이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지금 종결사 2개 붙어서 강조, 감탄, 의문, 반문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라고 하는 것이 옥이나 그런 비단을 이르겠는 것이냐, 그리고 음악이다, 음악을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이나 북을 이르는 것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예와 뒤에 있는 악을 합치면 저희가 평소에 자주 얘기하던 예악이 되는데요. 이 예와 그리고 악이 단순히 옥이나 비단 같은 귀한 것을 받드는, 귀한 것을 숭상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음악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 예악은 무엇을 이루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숭상함이나 아니면 음악 그 자체가 아니라 예악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약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예약의 본질은 모두 다른 듯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12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빛이라는 것은 얼굴빛, 얼굴색을 얘기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색은 이 수려하면서 되게 화려하면서 그러면서 안으로는 이 임자가 저희 흑임자 할 때도 쓰이겠지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부드럽다, 유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색이 얼굴색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안으로는 유약하다면 이 어조사 젖자는 목적어를 가진 어조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 어디에 소인에 비유한다면 그 사람을 소인에 비유한다면 이런 사람을 소인에 비유한다면 역시 같은 표현 쓰여 있고요.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여기 오히려 6까지 이 뚫을 천자는 벽을 뚫고 간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현문 유자는 담을 넘는다, 넘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벽을 뚫고 그리고 담을 넘는 뭐뭐하는, 뭐뭐의, 뭐뭐는 역시 가능하죠. 뭐뭐하는 도둑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얼굴색이 화려하면서 속으로 유약한 이런 소인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담을 넘고 벽을 뚫는 그런 도둑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화려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좀 유약하고 또 부정적으로 부드러운 그런 것은 실상 몰래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향원은 덕을 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적어가 서술어보다 앞에 오면서 이 중간에 나 위치 이거 잘못됐어요. 도치가 되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갈지자 역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덕이라는 것, 그것을 해친다. 이렇게 목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돼도 역시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강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향원이라는 것은, 향원이라는 자는 덕을 해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향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와 같습니다. 향원은 작은 마을에서 인정을 받는 인물로요. 가정에서도 잘하고 밖에서 봐도 흠잡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 자기 자신까지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세상과 타협하고 불합리를 인정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제 겉으로 보기에 옳다고 여겨져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덕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짧은 글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세상의 불합리를 알고 또 그런 불합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응원하지만 정작 제가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합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 자체로도 나는 참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 글을 보니까 어쩌면 저도 위선자로서 이 세상의 덕을 헤쳐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 알게 되었지만 역시 여전히 선뜻 행동하기는 두려운 걸 보면 군자의 길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를 비롯한 저와 같은 이런 많은 향원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길 바라면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듣고 그리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진흙 도자 역시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듣고 또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 그것을 버리는 일이다. 아까 앞에랑 지금 똑같은 모양이죠. 갈지자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덕을 버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온라인으로 바꿔본다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또 길에서 물론 아주 훌륭한 대담을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여기서는 좀 재미로 하게 되고 익명성도 강하고 또 말을 지어내는 것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가십거리에 불과한 그런 말들이 때론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히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할 수 있는 말만 한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반성의 연속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맞아 이런 거를 바꿔야지 라고 하는 이 반성이 반복되면서 나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그냥 글을 읽고만 끝난다면 아무리 논어를 읽었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땠는지 혹은 내 주변의 사회는 어땠는지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논어를 끝까지 읽지 않고 어떤 한 구절만 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읽는 사람과 그렇게 읽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양합편 15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루한 사람과 주어로 쓰여 있고요. 지아비 부자가 오랜만에 사람이라는 지금 명사로 쓰게 되죠. 그래서 비루한 사람과 오를 갖자, 캔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함께 였자, 지금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묶이게 되겠죠. 섬길 수 있습니다. 일사자 섬기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임금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는가? 종결사가 무려 3개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라는 뜻이겠고요. 비루한 사람과 함께 같은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 기자 역시 주어고요. 그는 그것을 목적어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임금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만약에 임금을 섬기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하죠. 관직을 얻어야 합니다. 관직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을 것을 이 전체를 목적으로 보고 근심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직을 얻는 것을 근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얻었다면, 즉 관직, 임금을 섬기는 그 자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잃을 것을 전체를 두려워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잃을 것을 걱정한다면, 근심한다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즉, 내가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직을 너무나도 잃을까, 너무나도 진짜로 저 진실로 근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비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가진 관직을 너무나도 잃고 싶지 않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즉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너도 옳은 길로 정치를 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제가 던져보지 못한 생각나시는 많은 고민들도 해결하고 지나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